자,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까요? 7월 달이 시작되게 되면 우리는 또 확인해야 될 것이 바람의 방향일 겁니다. 위로 더 상승할 건지 아니면 좀 더 숨고르기 과정이 나올 건지. 그리고 예전에 방송 계속 보셨던 분들이라면 100포인트마다 가격의 마디존이 형성된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오늘 강의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주말 국내 증시가 일단 위에서 두드려 맞았습니다. 3,000선에서 이게 두드려 맞았는데 이 지수가 두드려 맞으면서 3,100 라인이 하나의 가격의 마디존으로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의 마디를 형성하는데 오히려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가 위로 올라갔을 때 내가 베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분들은 오히려 이것이 2보 전진을 위한 하나의 기회라는 점에서 포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냥 마구잡이 찝지 않습니다. 야, 무조건 이 장은 가. 이게 아니라 이 장은 밑으로 가도 왜 저점의 매수가 놓여져 있는지. 그럼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오늘 미증시 여기 제목을 보면은 미국 주식 중에서도 내가 꼭 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다만 하나 조심할 것은 뭐냐면 소위 포모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F의 포모 EF가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면 뭐 올라가서 두려움이 아니라 야, 이번 상승장에서 나만 소외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두려움에 혹은 비슷한 말로는 패닉 바잉이라는 게 있죠. 부동산에 대해서도 요새 규제 조치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거 이번에 부동산 가격에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패닉 바잉했을 때 부동산이 고점에서 밀렸던 그런 경험치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현 장세에서 쫓아가지 않고 얘가 밑으로 할 때는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야 되는데 다만 마디가 형성돼 있어요. 근데 이 마디는 필요한 마디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장이 3,000선에서 거의 조정 없이 그냥 뚫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3,000선에서 받아야 될 조정을 3,100선에서 눌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정은 전진을 위한 하나의 기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계에서 항상 제가 그렇게 말씀이죠. 지금 장세는 소위 7공주 테마,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테마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뱅뱅뱅 돈다 그랬습니다. 상반기 최고의 테마주는 말씀드린 대로 조선을 포함한 방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현대로템이든지 뭐 이런 종목군단들이 아주 굉장히 가격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우리가 지난 이 앞에는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군도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또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안 갔던 종목군 중에서 또 반도체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실적은 좋은 종목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적 대비 못 가서 가장 억울한 테마 종목군의 하나가 바로 반도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목군들. 근데 주목해서 봐야 될 것들이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종목군들도 역시 밑에서는 탄력도 있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현 정부 들어서 최고의 테마주 중에 하나겠죠. 뭐 지주사라든지 뭐 증권사라든지 이런 주요 핵심 되는 테마 종목군 있는데 그런 종목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팩트체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죠. 자, 일단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인 분위기로 올라와 줬습니다. 다만 여기 보면 드디어 올 게 왔다라는 겁니다. 100포인트 단위마다 소위 가격의 마디존이 형성됐는데 3,000선에서는 비교적 쉽게 돌파했죠. 하지만 항상 우리가 텐션을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0 언더, 그러니까 $20 언더에서부터 베팅해갖고 이게 우리가 $500였을 때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나더 레벨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가 뭐 600, 700, 800, 그다음에 $1,000, $1,000에서는 이거 주식 분할 나온다 그래갖고 주가가 $1,000에서부터 1,500까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때 텐션을 놓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매도를 1,400부터 1,500 지금 기준으로 140에서 150달러에서 한번 때리는 이러한 쾌거를 우리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가 내려가다 다시 또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올라갈 때 조심할 것은 텐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무조건 가. 이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미국 시장이 오늘 굉장히 좋잖아요. 계속 신고가 얘기 나오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7월 위기설, 8월 위기설. 항상 내려갈 때 모두가 두려워할 때 오히려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어떻게 밑에는 바닥이 어디쯤에 있지? 요걸 찾아야 되는 게 저 같은 사람의 임무고요. 또 저는 뭐 워낙 강세론자잖아요. 오래 돈 벌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미국은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참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작년에 엔비디아가 대박을 줬다면 오늘 뭐 팔란티어가 조정받지만 뭐 올해 팔란티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또 계속 공부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로빈 훗이라든지 뭐 많은 종목군들이 저희가 있어요. 셀레스카 아마 뭐 들으면 저게 무슨 주식일까라고 할 텐데. 그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주식 하나 드론, 그죠? 이런 그 관련된 이런 거 종목군들, 크라토스 디펜스라든지 이런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포모가 될까봐. 근데 마침 지금 7, 8월 위기설. 근데 7, 8월 위기설의 실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실체가 바로 베센트 재무장관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럼 그런 고비점이 있을 때 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마 주변에 여러분 보시면 일부 조금씩은 위로 올라갈 땐 좀 줄이고자 하는 마인드도 생기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향분인지 여기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고요. 또 특히 코삭 한번 보세요. 코삭은 지금 위에서부터 흑산병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800선대 라인에서 충돌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얘는 지금 3100선에서 충돌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누차했던 대로 장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마디존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두드려맞던 것은 금요일날 고점대선 때리는 소위 금고대 현상이 하나가 있었고요. 겹쳤어요. 근데 얘가 마침 또 조정을 받아야 될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구간권 때 또 주가가 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이래저래 주가가 둘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숨어 있는 거. 요게 아주 중요한 맥점인데요. 자, 제가 항상 여러분께 제가 뭐 여러분보다 똑똑해서 잘나서 여기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 예전에 있는 거 무지하게 많이 당했습니다. 3000선 돌파하잖아요. 이래서 야 그러면 3100? 이건 아무런 의미도 없지. 그냥 갖다 막 사고 그랬던 그 기억이 진짜 지금도 생생하게 남습니다.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 아마 여러분 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쫓아가서 사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들어보시오. 주로 어디서 주가가 두드맞기 쉬우냐면요. 우리가 해이해졌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미국장이 강하게 끝났어. 여러분들 오늘 말고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장이 좋았잖아요. 우리가 주말을 맞이할 때 미국장이 목요일장에서 강하게 끝났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무장 해제가 되는 거죠. 오늘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그다음에 뭐 이미 뭐 3,000 돌파했는데 뭐 3,100 아무 느낌도 없잖아요. 항상 그럴 때 야들은 매도를 떼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뭐 야행성 동물, 그다음에 뭐 낮에 움직이는 그런 동물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얘들은 말이죠. 꼭 이렇게 호재를 깔아놓고 일반 투자를 방심할 때 항상 이런 짓거리들을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겠습니다. 특히 코삭은 일반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간이잖아요. 딱 800을 놓고 803에 찍었거든요. 정확하게 가게 맞아서 쿵 하고 도둑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조정받던 분들은 주가가 올라갈 때 금요일날 이렇게 두둑이 맞겠다는 현상이 생긴다. 요게 왜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휴가철이 드디어 돌아왔잖아요. 그럼 아까 7, 8월 위기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런 휴가와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번 때려놓고 가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주말 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금요일 날은 주로 고점대선 때리고자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여러분 매매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고대 3,100 거기다 숨어있는 히든 이유는 미국 시장이 올라갔을 때 우리 아침에 매매할 때 올라갔을 때 요때 이런 걸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야 그럼 내가 이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안 당하니? 라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그거는 장주에는요 무조건 30분봉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할 때는 30분봉이 우상해줘야 되지 35가 꺾이면 안 좋거든요. 자 그래서 30분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저쪽보다는 이쪽 그림이 좀 확실하게 보이니까요. 여기 보면 35가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하락하는 길기 보시죠? 장중에 매매할 때는요. 가장 편한 것은 30의 5의 길기가 아주 편합니다. 자,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공방했었죠. 그죠? 월요일 날 같은 경우도 주가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여러분께 여기서 매수하는 타임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할 때 제가 찍던가요? 아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 30분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35가 밑으로 내려가다가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가 얘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쭉 아침에 주가가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다가 나 어디서 살까 그럴 때 내려갈 때 찍는 게 아니라 35가 턴했을 때 35가 내려가다 턴했을 때 바로 그때가 바로 타이머를 잡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30분봉을 옆에다 두고 종합을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가끔 종합을 개무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종목만 잘 맞추면 되지 종합 아닙니다. 종합이 올라가다 확 무너져 버리면 이게 시가총액이 줄어든다는 거니까요. 돌아가면서 동네북으로 하나씩 두드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종합 주가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그런 거 보셨을걸요. 종합이 올라가다 두드맞으니까 뭐 웬만한 거 동물농장식으로 개, 돼지, 소새끼, 말새끼 없이 한꺼번에 조정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종합을 염두에 두는데 너무 쉽다. 뭐 장중 흐름은 30분봉의 5의 길을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될 것인가 보십시오. 이게 마디존이 이유가 어디 형성되냐면 지금 보시면 뭔가 좀 달라졌죠. 자, 이거는 제가 일부러 길게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쪽이 코스피입니다. 이건 35분을 좀 길게 뽑아낸 거고요. 이쪽은 코스닥을 이쪽에다 놨는데 눈에 뚜렷하게 보죠. 뭐가 보이냐면 대두를 줬죠. 그죠? 30에 20이 30에 60을 깨고 내려가는 대두 코스를 보여줬습니다. 얘가 지금 그러니까 마디존에는 형성돼 있어요. 근데 얘가 여기까지 올라온 동안에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얘가 여기까지 올라온 동안에 얘도 중간에 뭐 여기도 뭐 장대 연봉도 있고 뭐 많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받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여기서 조정받는 것은 조금 색깔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고무줄을 잡아당겼을 때 끊어지지 않을 만큼 잡아당긴 상태에서 놔줘야 되는데 얘는 여기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고무줄을 잡아당겼는데 고무줄이 살짝 끊어졌어요. 다시 한번요. 소장님 그럼 장 지금 끝났습니까? No. 장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얘가 드디어 마디존을 형성했다는 신호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항상 제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께 예시를 보여드리죠. 준비되셨죠?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다시 되돌려 보셔도 되고요. 준비되셨죠? 갑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항상 주가 지도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혹시 요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요거 녹색 잔디와 붉은 악마 이게 어디냐면 여기였어요. 2020년 3월달. 아주 우리 신부님이 여기 기억나실 겁니다. 자, 2020년 요 3월달 요때 신시어 우리가 2018년도에 우리가 한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했죠. 그 요때 뭐였느냐? 2020년 3월달. 여러분들 앞으로 몇 년 동안 돈 벌어라? 그렇죠. 2 years. 저는 2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부님이 2년 그랬고요. 2 years. 그리고 인디안의 기후제가 통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쭉쭉쭉 밀어붙였죠. 근데 항상 중요한 거예요. 아까 뭘 놓치지 마시라고요? 텐션이요. 여러분 주로 뭘 못하시냐면 매도를 못하세요. 이게 올라가다가 얘가 어딘가 고무줄 끊어졌던 그 현상이 보이면 올라갈 때는 좀 줄여지거든요. 오늘 보니까 저기 서클 같은 거 미국이 좀 조정받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위에서 내려갈 때 올라갈 때 걔가 가게 맞추는 한번 걸렸고요. 근데 올라갈 때 이렇게 오늘처럼 내려가야지 올라갈 때 일부 매도 사인을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매도를 제가 신신당부했고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항상 제가 애프터 서비스로 찾아가잖아요. 그 아침에 그 유튜브 그 내용을 제목을 보면 왜 아침에 시가부터 왜 매도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지금 장이 제가 끝났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제 눈에 보여요. 이거 마디존에 들어왔구나. 여기서 내가 좀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지금 장은 마디존이지 얘가 끝났다는 건 아닙니다. 또 내가 아까 제가 포모주기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께는 저의 매수 찬스가 또 다가와요. 이번에 벌지 못했던 분들은 분명히 매수 찬스가 다가오거든요. 단 얘가 위로 올라갈 때는 약간 위에서 신교를 하겠구나라는 걸 한 장의 예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잘 보시죠. 여기 화면에 무슨 선을 보셔야 되느냐. 녹색 선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녹색 선. 자,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녹색 선이죠. 자, 녹색 선입니다. 이거 녹색 그라운드입니다. 녹색 그라운드. 이때 제가 써먹었던 기법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는 마치 녹색 그라운드에서
여기 붉은 악마가 달리듯이 요 위에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얘가 여기 살짝 깨져도 그렇게 많이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녹색 그라운드에서 계속 붉은 악마들이 이렇게 뛰어놉니다. 그러면 yes, okay. 고고 싱이에요. 근데 자, 어디? 얘가 대들 줬죠. 친구님 여기 대들 준 거 보입니까? 이때 특히 5대5 정도 벌어졌대. 여긴 주가가 내려가도 8대2, 뭐 9대1 여기 대들 줘도 그렇게 심각하게 대들 주었는데 여기 대들 때 이렇게 5대5로 얘가 이렇게 훅 깨져 내갔을 때 이때부터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이때부터는 붉은 악마가 저 녹색 그라운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요 녹색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녹색 아래에서 놀고 있는 거 보이나요 혹시요? 제가 화면에 지금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얘 아래로 누는 거 보나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얘가 다시 갈 때 어떻게 하냐면 데코보컬을 보이다가 그러니까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이다가 다시 이번에도 여기 딛고 이렇게 딛고 턴 나오죠. 여기처럼. 됐습니까? 이게 녹색 잔디와 붉은 악마로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얘가 좀 조종을 올라갈 때마다 약간 혼조이겠구나. 자, 얘를 보시면요. 자, 저쪽 그림은 제가 일부러 길게 빠다놨다고 했죠. 한번 보세요. 길게 뽑아놓은 저 그림을 보시면은 이 녹색 그라운드 위에 자, 제가 이 녹색 그라운드 어떠세요? 승구님, 이게 화면에 잘 보이나요? 네. 예, 이 녹색 그라운드 위에 붉은 악마가 어디 있어요? 위에. 위에 있죠. Are you okay? I'm okay. 근데 얘가 여기 이제 깼죠. 이렇게 깬 거 보이나요? 여기 동그라미 쳤는데 얘가 깼죠. 이렇게. 여기 보면 더 뚜렷하죠. 깼죠. 그죠? 깼죠. 네. 그게 무엇이냐면 얘가 고무줄을 잡아당겼다가 끊어지지 않은 범위에서 놔주고 했는데 얘는 고무줄이 살짝 끊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밑으로 내려갈 때 여전히 매수 찬스라고 보는 것은 뭐냐면 이건 지금 제가 분봉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일봉을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마디의 형성이 현재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키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위로 올라가서 다시 얘를 다음 주에 이걸 돌파하고 여기에서 다시 여기처럼 이렇게 위로 달리면 얘는 괜찮은 겁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여기를 밑으로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때는 얘가 좀 더 조정이 길게 이어지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디테일한 것은 제가 유튜브에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항상 이렇게 강의하면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종목을 좀 많이 풀어드리는데 저 이 빅픽처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종목을 풀어드릴 시간 없이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떨 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차라리 어떨 때는 그냥 하루 종일 이거 안 하고 여러분 종목이 산한테만 있는 거 그냥 다닥다닥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필요한 것은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분봉상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얘는 다시 여기서 이게 제대로 가려면 무슨 얘기냐면 다시 돌파한 다음에 이에서 이렇게 뒷구턴 가야 다시 올라가는 폼이 나온다. 그래서 당분간 올라갈 때는 얘는 위에는 두리말까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얘가 조정받아도 여기는 저점의 매수가 있습니다라고 보는 근거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조정받고 싶어도 오늘처럼 미국시장이 자꾸만 끌고 올라가죠. 미국시장이 위로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미국시장이 끌고 올라가는 이 모습 보시면은 지금 미국은 발해 방향이 위에 있죠. 1번 트리플 크라운입니다. 발해 방향이 위에 있죠. 월 양계 구간에 놓여져 있죠. 그렇죠? 근데 위에 보면 매수 올킬 구간에 놓여져 있죠. 얘가 두 개가.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도 올라가고 내려가도 올라가는 그런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을 깊게 받으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얘가 괜찮다라는 겁니다.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지금 얘가 6,100선, 지금 선물 기준으로는 6,200을 돌파했는데 불과 얼마 전에 4,880에 갔을 때 그때 보니까는 여기가 바닥점입니다서 원픽을 해드렸고요. 특히 이 그림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이 그림 기억나세요, 신구님? 6개월선이 외부로 꺾일 때 일반적으로는 24개월선에서 주가가 뜨고 얘가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도 72개월선에 뜬다. 그래서 그러면 요 구간이 저점 매수다. 그래서 여기 요 구간에 하면서 여기서는 제가 돈 가져옵니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공포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매수입니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요새 미국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24개월 아래에 들어갈 때 요거 아주 평생 동안 써먹는 매매 노하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일봉이도 똑같아요. 5일선이 외봉이잖아요. 5일선이 외봉이면 일반적으로 진돗개월에서 24개월선, 21평선에서 뜨고요. 그 아래 60일선에서 뜹니다. 그러니까 일봉은 20과 60이라고 얘기하고 월봉은 24개월선에서부터 72개월선 사이가 여기가 절의 매수선입니다. 이때
과연 나는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또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올라가는데 만약 여러분 중에서 종목을 들어가셨던 분은 수익을 내신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실 텐데 뭘 산 사람은 누구나 더 돈을 벌었을까요? 장이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무조건 제가 담으라고 맨날 우리 신구님도 볼 때마다 한 10여 년 전부터 뭡니까 신구님? 스파이. SP와 스파이. 근데 얘를 조금 더 내가 타임을 봤을 땐 3x SPXL을 담글 타이밍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이 간다고 생각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은 종합과 연결된 거다 배틀스입니다. 국내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내장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 종목은 먹고 안 먹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이상한 대불주 잘못 들어가셨다가 트레이딩 주에 잘못 들어가셨다가 걸리신 분들은 대략 난감이잖아요. 근데 뭘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죠. 종합이랑 가치 임지에는 코덱스 200과 연결된 거를 베팅하셨던 분들은 먹겠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가가 움직일 때 내가 이런 부분들을 꼭 내가 기본적으로 넣어놔야 되는구나라고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플레이를 구사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4,880 라인서부터 뜨는데 하나만 디테일하게 설명한다면은 얘가 밑으로 가다가 이스턴 돌파할 때 이렇게 밑에 보시면 옷에 이렇게 쌍바닥에서 얘가 딱 보이죠. 저희가 여기서부터는 SPXL 소위 3타임스를 공개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여기였어요. 그럼 얘가 지금 아까 서두에 지금 7월 위기설, 8월 위기설 특히 베센트 장관으로부터 그런 얘기가 시발점을 돌파했다고 했죠. 지금 트럼프의 마지막 보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신구님 정도 알 것 같아요. 근데 7월 달 딱 되면 트럼프의 보풀 뭐가 남았을까요? 저는 부채에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짧은 영어지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That's right. 바로 부채 한도 협상 이게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신구님이 민주당 사람이라면 이거 통과시켜주겠습니까? 통과 안 시켜주겠습니까? 좀 힘들다고 봐야죠. 그렇죠. 힘든 정도가 아니라 대략 난감이죠. 왜? 트럼프 무지하게 싫어하겠죠.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타나면 민주당은 거의 막 결사 반대일 겁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부채 한도 협상 요게 또 남아있는데 수님 그건 의뢰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요번에 다른 때랑 다르게 좀 심각합니다. 뭐가 좀 심각하냐면 지금 미국 재무부에는 창고가 비어있다고 그래요.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뭐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셧다운이 이게 아니라 이번에 일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얘기하는 디폴트까지도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건 지나갈 겁니다. 지나갈 텐데 일단 뭐 준다고요?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거죠. 얘가. 근데 미리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는 진바닥이잖아요. 미국은 이게 아무리 강해도 이게 22 외바닥에 올라가잖아.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얘기지만 없는 분들한테는 찬스입니다. 다만 그렇게 한번 충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악재들이 혹시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주가는 왜 올라갈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간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중동 문제를 어쨌든 현재까지는 감돌을박이 펼치고 있지만 트럼프가 현재까지는 멋지게 해결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을 하다가 트럼프 한마디에 다시 백 해서 돌아왔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핵심 이슈로 다뤄지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얼굴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백악관의 트럼프 입이라고 얘기하는 레빗, 바로 이 여성이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7월 8일까지 이게 지난번에 4월 9일 날 했던 90일간 연장이 이제 7월 8일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7월 9일이면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은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 이번에 관세 유예됐던 거 또 유예될 거야 라는 얘기가 누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백악관의 대변인, 바로 트럼프의 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레빗, 이 사람을 통해서 이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밑에 한번 보시죠. 근데 이 사람만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란, 백악관의 경제 고문이죠. 이 미란, 이 사람도 뭐라고 하냐면 현재 협상의 진심인 나라들은 이 협상 기간을 연기해준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은 보복세에 대해서 폐기해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나갈게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언제로 연결될 것이냐? 지금 월가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나오는 것은 언제냐면 9월 1일이
바로 그 날이다라고 하는 거 한번 혹시 아직까지 모르시면 9월 1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9월 1일이 노동절이거든요. 요때까지 뒤로 연계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시장에서 올라가면서 야 이거 올라갈 때 야 이거 7월 달 되면은 유예됐던 게 이게 오픈될 텐데 주가 빠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데 요게 연계가 돼서 장은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뭐 불안에 어떤 아니면 위험에 공포에 벽을 타고 오른다고 아직까지 주가는 여전히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장이 이렇게 위험할 거 아니야? 7, 8월 위기설 아니야? 라는데도 이렇게 불신의 장벽을 타고 올라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쪽 우 트럼프죠. 좌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요? 바로 민주당의 대표적인 스피커 강성론자 중에 한 사람이죠. 바로 워렌 상원 의원입니다. 근데 이 좌와 우가 한 배를 탔습니다. 물론 뜻은 다 다릅니다만 한 배를 탔습니다. 뭐에 한 배를 탔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 배를 탔습니다. 트럼프는 당연히 제롬 팔보러 투 레이트. 저건 정말 멍청이야. 그리고 관세가 영향 안 준다. 그러면서 금리 내려야 된다. 그것도 이제는 100bp가 아니라 125bp 내려야 된다라고 하잖아. 그런데 민주당에서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누가? 강성 중에 강성인 워렌 상원 의원이 그래 금리 내려야 돼. 그러면 결론은 트럼프하고 똑같죠. 근데 그 내용은 달라요. 뭐냐면 트럼프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관세가 미국의 경기 침체를 갖고 오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기업체 입장으로 보면 관세 때문에 어떤 투자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경기는 굉장히 꺾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금리 내려야 돼. 좌와 우가 같이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 8월에 아마 여러분들 일부 아마 뭐 유튜브에서 유명한 일부 분들이 아마 이제 보십시오. 이제 다음 주가 7월 달이잖아요. 그럼 7월 달에 분명 7월 위기설, 8월 위기설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인정. 저도 인정. 7, 8월 위기설 나올 거야. 근데 그거와 맞서는 상대가 뭘까 했을 때 바로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는 거 요걸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자, 이분은 잘 모르시죠? 그죠? 이분 잘 모르실 겁니다. 바로 리더라는 사람인데 채권 전문가입니다. 그럼 채권 전문가는 채권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채권 전문가가 뭐 하라고 했냐? 주식이 참 좋은 타임이다. 주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와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월가의 분위기는 주식이 대세다 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뭘까요? 누가 봐도 퀀트.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주문 내는 게 아니라 기계가 주문 내는 거죠.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근데 이거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정신 잘 챙겨서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7, 8월 위기설의 진원지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을 만한데 올라갔던 가장 큰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프로그램들이 알고리즘들이 이거 강한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건 매수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의 기본은 돌파가 매수고요. 붕괴가 매도거든요. 기본이요.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돌파가 매수, 붕괴가 매도예요. 그런데 지금 알고리즘에서는 이거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건 사야지야. 근데 그 매수의 진원지가 뭐냐면 바로 미국 기업체들의 자사주 매입이야. 이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판단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진짜 찐 수급이 아니라 가짜 수급이라는 거죠. 억지 수급이라는 거죠. 하지만 알고리즘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이거 수급이 들어오는데 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수급이 올라가다가 만약에 끊긴다면, 그래서 일부에서 부정론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S&P가 올라가다가 밀렸을 때 빨리 고점들을 돌파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내려가는 현상을 보면 이 알고리즘에 들어왔던 이 매수세들이 왕창 매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7, 8월 위기설 중에 하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위기설의 하나는 아까 우리 신구님이 얘기했던 대로 7월 달에 부채 한도 협상을 상향 조정시켜줘야 돼요. 사실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돈하고 종이하고 잉크만 있으면 마음대로 찍어내잖아요. 언제부터 1971년도에 누굽니까? 닉슨 대통령이 배차를 하면서 근본 예제를 없애면서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어디에 묶여 있냐면 의회에서 승인해서 여기까지야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한도가 얼마입니까? 36조 1천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미국의 부채는 얼마일까요? 36조하고도 9천억 달러입니다. 이미 이 한도를 초과했어요. 얘 잠깐만 연장해서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지노선이 되느냐? 바로 7월입니다. 그러면 7월 달에 이걸 못하면 왜 잠깐만 8월 위기설, 원래 베센트가 8월에는 2008년도 이후에 최고의 위기가 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거듭이겠지만 우리가 내려갈 때는 뭐가 재료가 있는지 여러분들을 갖다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몰아가야 되고, 근데 이게 올라갈 때 오케이 알겠어, 긍정론자인데 그럼 이후에 뭐가 있지? 혹은 다음 주에 보십시오. 이제 7월 때 제일 많이 나올 게 위기설이 제일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 위기설의 진원지가 뭐지? 했을 때 베센트 그 말이 거기에 꽂힌다는 거죠. 그럼 8월 달 위기설이라는 것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의회가, 국회의원들이 휴가 가고 의회가 쉬는 게 8월 달에 쉬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얘를 못 해놓고 나가면 이번에 셧다운 정도가 아니라 디폴트가 되고, 이렇게 되면 미국의 순간적으로 주가가 출렁거릴까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얘기했죠. 만약에 얘가 계속 매수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7, 8월 되면 회계상 자사주 매입이 소위 블랙아웃이 돼버립니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매수가. 그러면 기계가 생각할 때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왜 얘 못 가고 있지? 그럼 얘는 거꾸로 알고리즘이 매수신에서 한꺼번에 매도신으로 나올 수 있다. 이게 바로 7, 8월 위기설의 전체적인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니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다시 한번 미리 여기서 결론 때려볼게요. 바로 그때가, 그래서 7월 달, 8월 달에 얘가 조정받을 때가, 이번에 우리가 내려갈 때도 이러면 4,880에서 잘 잡아드렸잖아요. 24, 70에서. 얘가 만약에 거기서 조정을 받는다면, 내가 이번에 미국도 못 먹고 우리나라도 못 먹었던 분들은 제가 열심히 해서 같이 투게더 정신으로 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다만 위에 7, 8월 때 이게 있구나. 그래서 일부 투자은행에서는, 일부 미국 월가 투자은행에서는요, 펀드 매니저 너희 휴가 가지 마. 너희 한 7월 달에 1주 보고 있으면서 물량 좀 줄이고 그 다음에 휴가가, 이러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제기하죠. 가. 저도 가는 거 똑같습니다. 가. 오케이. 가. 고고. 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가다가 어딘가 얘가 약간 폭우가 내리고 소나기가 낼 때는 여러분들 우산 준비하세요 하는 것이 항상 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도 여러분들 잠깐 우산 준비하세요 해서 금꼬띠에서 매도를 때렸던 거고, 얘가 올라가. 오케이 알겠어. 긍정이야. 그런데 얘가 막 무더기로 막 갖다 놓고 여기서 막 레버리지 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미 저희가 밑에서 때 SPX를 잡아드렸거든요. 저희 그 수강생분들은, 이런 분들이 이제는 서울서 이 스파이로 바깥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거의 오지 않았느냐 해서, 이거는 긍정적인 재료와 함께 7, 8월 달에는 위기설의 진환주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려갈 때 찬스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금 트럼프하고 워렌 상원이 한 배를 타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이 사인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1, 2, 3, 4. 근데 이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죠. 대표적인 매파의 원로이사가 요새 7월 달 금리 인하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비둘기로 바뀌어버렸죠. 원로이사 잘 알 것이고요. 이분도 워낙 잘 아시죠. TV에 많이 나오죠. 이름은 잘 헷갈리지만 캐비넷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죠. TV 많이 나오죠. 이분도 아마 잘 아실 것 같고요. 이분은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서양인, 뭐 키도 크시고요. 진짜 뭐 핸섬하시고, 뭐 누가 봐도, 또 지금 트럼프의 그 모난 곳을 돌아가면서 고쳐주는 바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뭐 다 할 겁니다. 요분은 잘 모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케빈 워시라고 전 연준 인사입니다. 그럼 이 사인이 뭐냐? 이분들이 바로 차기 연준 후보 4인방에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탑을 달리고 누구냐? 이건 탑을 달리는지 아닌지를 어디서 찾아가 보시면 쉽게 할 수 있으면, 폴리마켓에 가면 이걸 갖고 배팅하거든요. 폴리마켓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게 제시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근소하게 차지만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Why? 바로 그거죠. 현재 트럼프 입장을 보면 워낙 제롬팔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다음에 차기 연준 의장, 내년에 차기 연준 의장은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거야 하고 미리 임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약발이 떨어지고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 쪽으로 미리 움직인다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생각이고요. 이 아이들은 원래 누구한테 나냐?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도 원래 스콧 베센트 장관에서 나왔습니다.
재무장관은 뭐 연주운장 된다고 해서 크게 뭐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긴 4인 방도 들어와 있지만 좀 가능성은 작고요. 지금 가장 크게 거론되는 것이 바로 원로 이사. 바로 저분이 가장 크게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7, 8월 달에 진짜 위기설이 나오고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뒷걸음 칠 게 아니라 와 드디어 내가 또 한 번의 찬스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주가의 조정은 또 한 번의 매수 찬스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다시 여러분들 아까 했지만 미국을 보시면 미국 주식은 꼭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죠. 얘는 경기 사이클이 우리는 30일인데 얘는 66 플러스 알파 10년이고 내려갈 때는 13개월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 우상이기 때문에 얘들은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누차 여러분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국내 시장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제가 어제 TV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도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렸잖아요. 사실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진짜 별로 헐값. 제가 처음에 LG 다닐 때는요. LG에서 아파트 그냥 줬어요. 그러니까 사원으로 해갖고 그때 럭키 개발이 있었잖아요. 그냥 줬습니다. 조금만 돈 내면. 근데 지금 젊은이들 인서울 가능합니까? 굉장히 어렵죠. 자, 제가 뭘 갖고 마음 아팠냐면 보세요. 수도권에 대해서 수도권이나 규제적이 돼서 이제 주담배가 6억 원에서 제한됐습니다. 그럼 이제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 내 집 마련 쉬울까요? 못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게 더 저는 가슴 아팠어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하는 이제 가정을 꾸리면서 처음으로 주택 구입하려고 하는데 LTV가 80% 70%로 감소했습니다. 더군다나 6개월 내에 무조건 전입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또 뭐 총량의 법칙 뭐 복잡합니다. 이걸 보고 왜 가슴 아팠냐고요. 아까 제가 포모가 되지 말아야 된다. 편입 바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빅픽처를 그렇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주가 바닥이 부동산 바닥입니다. 여기도 2020년 3월 달에 이렇게 투이얼스 간다고 했잖아. 이미 2019년도에 저희는 수강사고 이런 부동산 바닥이에요 라고 했어요. 이 방송은 지금 유튜브에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또 여기 공방할 때마다 여러분 얘가 주가가 바닥을 녹색 캔들 바닥에 들어오네요. 그럼 부동산 여기가 바닥권에 들어오네요 라고 하고 얘가 올해 얘가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는 벌써 6월 달까지 이 6개월 동안에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 바닥과 부동산 바닥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올라가다가 이게 어디서 꺾였잖아요. 그럼 부동산이 이거 조정받겠구나를 압니다. 이런데 내가 집을 사든지 아니면 상급지로 올라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빅픽처럼 항상 내가 알고 매매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관계에서 도대체 무엇이 강하게 무게중심을 잡고 있는가. 이제 상반기가 다 끝났잖아요. 역시 쭉 일부 종목을 쭉 봤습니다. 다시 되돌려서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조선을 포함한 방산 이런 것도 쭉 써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주사. 그리고 지수가 진짜 5천이 아니라 4천이 더 어디 간다면 증권 좀 계속 봐야겠죠. 그다음에 우리의 원전. 그다음에 이제 안 갔던 반도체. 아까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지난주로 갔던 스테이블코인. 또 로봇. 전순왕이 다음 차기 주자는 로봇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우주항공 이런 것들이 쭉 여기 종목군별로 7공 종목군들이 회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뭐지? 무경식 올라가는 게 뭐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월간, 주간 요거 베스트 종목군단들이 여기 쭉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올라 있고 쭉쭉쭉 올라 있는 것들 여기다가 쭉 써놓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주에 요번에 화요일 날 공방하니까 이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몇 개를 붙어봤습니다. 반도체는 한인 SK하이닉스 쭉 올라가는데 조정받고 있고요. 또 요새 요 밑에 있는 것들도 조금씩은 하단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단들도 좀 움직이고 있죠. 요거 파미셀은 사실은 이거는 박쥐와 같습니다. 이건 제약바에다 넣어도 되고 얘는 사실 반도체에 넣어도 되는 건데 일단 여기다 참고로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군 섹터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로봇들 정말 좋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종목군들이죠. 로봇스타 같은 경우도 멋지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 이렇게 로봇들도 위로 올라가는 모습. 그다음에 원전 해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역시 무게중심에서 강하게 튕겨 올라가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현 정부 들어서 계속 추진할 것이 결국은 상법 개정이죠. 이게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 내려갈 때 오히려 저점 매수 찬스를 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목군단들이 짠짠하게 위로 움직이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이 자리 계속 올라갈래 아닐래 그럴 때는 다음 주에 주요 이벤트에서 다음 주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고용과 연결된 것들이 잔뜩 깔려 있습니다. 다만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7월 4일 날이 독립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금요일 날 발표되는데 이게 목요일로 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착각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떻게 할까? 오케이. 지금 얘가 여기는 흑산병이 나왔고요. 얘 조정받으면서 흑산병이죠.
물론 얘들 흑산병이지만 쟤는 플러스니까 좀 다르고요. 어쨌든 얘네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얘가 대들준 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위에 마디조는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부터 주가가 폭락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올라가면 잠깐 부딪혀 맞는 거니까 올라갈 때 나는 리스크를 좀 줄여줘야 됩니다. 올라갈 때 내가 상대적 탄력이 좀 약한 종목은 좀 줄여주고요. 근데 내가 좀 이렇게 약간 조정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레버리지를 썼던 것들은 조금씩은 또 만약에 ETF 같은 경우도 2타임스 혹은 미국도 3타임스를 공략했다 그러면 약간 1배속 바깥하면서 약간 짱을 보는 겁니다. 얘는 다음 주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얘가 이렇게 하다가 얘가 이렇게 쏙 여기엔자로 빠지느냐 여기 지수의 문제 3036 정도의 라인에 걸렸습니다. 그건 좀 이따 유튜브에서 볼게요. 아니 얘가 이걸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좀 빨리 오느냐 아니면 여전히 얘가 괜찮을게 하느냐는 것은 요 구간 그러니까 여기 계속 붉은 악마들이 요 녹색 그라운드 위에서 이렇게 달리다가 이 녹색 아래에서 이렇게 밑으로 가는가 요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바로 대응의 전략에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큰 맥점으로 보면 이건 지금 분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는 길게 보면 아까 미국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 되고 있고 또 우리는 상법 개정 이런 거 뒷받침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얘는 이버 전진을 위한 1부 후퇴라는 점에서 역시 긴 사이클을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갑니다. 다만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왔다 갔다 하겠구나. 그럼 내가 함부로 미수나 뭐 이런 거 쓸 때 혹은 레버리지 큰 거 쓸 때는 약간 내가 호흡 조절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유튜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